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핫한 뉴스만을 콕 찍어서 전해드리는 여론TV 핫콕 뉴스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여론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민주공화 양당의 전당대회로 인해서 대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전당대회를 마쳤고 공화당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전당대회를 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락 연설은 27일 밤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정보당국자들은 북한이 미국 대선에 개입할 것이라고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고위 정보당국자들이 북한이 오는 11월 열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입니다. DNI 산하의 국가방첩안보센터 NCSC의 빌 에바니나 국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러시아와 중국, 이란 외에도 북한이 선거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쿠바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하는 국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은 사이버 역량을 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의 민주적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가짜 정보 유포 공작에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와 같이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미국 선거에 개입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 하 연구원은 자유아시아 방송의 구글 위협 분석 그룹은 지난 3월 북한 측이 언론인을 사칭해서 기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기도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정보 작전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나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글 보고서에서 북한 해커들이 언론인과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특정 기관이나 내부 직원을 표적으로 해서 집중 공격하는 스피어 피싱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국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을 지낸 수김 랜드 연구소 정책분석관도 21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은 정보전에 나설 역량과 의지를 이미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소규모 스피어 피싱부터 미국 정부기관이나 하청업체에 대한 대규모 정보 탈취 작전을 통해서 개인의 신상 정보를 빼돌리거나 미국 군사와 안보 관련 기밀 정보를 탈취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러시아나 중국, 이란 등 이른바 3대 위협국보다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없이 이를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의 제니 전 객원연구원도 대북 정책에 관한 논쟁을 북한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북한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동부의 뉴저지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관심과 걱정이 큰 나라가 중국과 북한일 겁니다. 중국 시진핑이나 북한 김정은이는 요즘 하루하루 심장이 쪼그라들지도 모릅니다. 이러니까 북한이 미국 선거에 어떻게 하든지 개입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지도체제에 대한 레짐 체인지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공화 양당의 대북 정책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 공화민주 양당의 대북한 정책은 우리나라와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화당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강경기조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다음 주에 전당대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4년 전과 동일한 정강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고 중국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최근에 2016년에 채택된 정강정책을 올해도 그대로 사용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합니다. 네, 공화당의 정강에는 우리는 중국 정부가 북한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핵 재앙에 대한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반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확산 활동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함께 핵무기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 CVID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전자기파 EMP 위협에 관한 우려도 정강에 담겼습니다. 공화당은 핵무기는 비록 단 한 개라도 높은 고도에서 폭발할 경우 우리의 전력망과 기타 중요한 인프라를 붕괴시키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대북 정책은 강경기조 그 자체입니다.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하루하루 심장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의 대북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이 강경기조인데 비해서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온건기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민주당 정강에는 대북 정책에 관한 4개 기본 입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동맹국들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들과 그들의 영내 호전성이 가하는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공조된 외교적 캠페인을 재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이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당내의 진보 진영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진보적인 정책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온건기조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화민주 양당의 대북한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공화당은 한마디로 CVID, 민주당은 대화를 통한 외교가 기본 기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양당의 정책을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론TV 핫콩뉴스, 오늘은 북한의 미 대선 개입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여론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